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, 한 고객이 우리에게 주는 총 기간 동안의 마진과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 고객에게 얼마까지 쓸 건가라는 커스터머 어퀴지션 코스트, CAC를 계산을 해서 그 두 개를 조정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이 숫자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, 특히 그로스를 하시는 쪽이라면 뭐 굉장히 베이직, 기본 중에 기본, 101이라고 할 수 있죠. 지금 있는 신규 고객과 재방문 고객의 비율을 통해서 리텐션율을 구할 수 있고, 그 리텐션율만 알아도 이 고객의 평균 생명 기간을 알 수 있다는,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자, 그러면 이 고객의 평균 생명 기간에다가 이 고객이 뭐 한 달간 또는 뭐 일주일간 쓰는 평균 금액을 곱해준다면 이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이제는 우리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. 그냥 라이프타임 밸류 LTV 처음 들었을 때 이 어려운 거 어떻게 계산해? 라고 싶지만 이제는 되게 쉬워졌죠, 그죠?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한 달에 와서 한 달 동안 쓰는 금액이 뭐 3만 원이라 치고, 이 3만 원에서 우리가 뭐 이래저래 뭐 비용 빼고 나면 마진이 한 6천 원 남는다 치면, 이제 한 고객은 평균 1.25달 머물러 주니까 1.25달에다가 6천 원을 곱하면 고객 한 명의 LTV는 7,500원이 LTV가 되는 거예요. 이건 다른 뜻은 어떤 뜻이냐면, 고객 한 명이 오면 7,500원을 버니까 고객 한 명을 얻는데 7,500원까지는 써도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고객 한 명을 얻는 비용을 우리는 이제 커스터머 어퀴지션 코스트라고 해서 이제 CAC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비를 고객 한 명당 얻는데 7,500원까지 써도 된다라는 게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한 명 와서 얻는 마진보다 어쨌든 얻어오는 비용보다 이제 마진이 더 크면 어떻게든 비즈니스가 성립되는 건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최근에 나온 이제 일련의 그 미디어 커머스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.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면 이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 뭐지? 이러면서 막 뭐 이런 뭐 비타민 나오는 샤워기라든지 이런 막 되게 혹하게 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 서비스들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? 이런 물건을 파는 회사들은 이걸 어느 정도로 극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냐면, 우리 회사가 한 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3,000원이면 마케팅비를 2,999원까지 써요. 아니 그러면 1원밖에 안 남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, 이제 이 회사의 전략은 이런 건 거죠. 우리가 2,999원을 쓰면 어쨌든 예전에는 100명 고객이었는데 1,000명 고객이 되고, 또 그렇게 번 돈을 전부 다 마케팅비에 쓰면 뭐 1,000명 고객이 10,000명 고객이 되고 이럴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10,000명에게 물건을 팔면 공장에다가 우리 10,000명치 팔 거 물건 주세요 하면은 100명치 물건 팔 거 주세요 보다 훨씬 싸게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 결국은 공급받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, 그것 때문에 이제 마진이 다시 많이 남게 되는 건 거죠. 그래서 사이즈를 이만큼 끝간데까지 불려서 물건을 더 싸게 생산해서 생기는 마진을 먹겠다라는 형태의 미디어 커머스가 최근에 또 굉장히 각광받고 유행하고 있기도 하죠. 어쨌든 이쪽에 이제 극단에는 미디어 커머스가 있고, 뭐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거기까지는 아니실 거예요. 뭐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. 어쨌든 적어도 이런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, 한 고객이 우리에게 주는 총 기간 동안의 마진과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 고객에게 얼마까지 쓸 건가라는 커스터머 어퀴지션 코스트, CAC를 계산을 해서 그 두 개를 조정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이 숫자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, 특히 그로스를 하시는 쪽이라면 뭐 굉장히 베이직, 기본 중에 기본, 101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면 다시 원래의 2x2 매트릭스로 돌아와 볼게요. 고객 가치 기준으로 나눌 수 있고 고객 생명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이 4개의 포인트들 중에서 어쨌든 회사는 제약된 자원 안에서 그것을 분배해서 써야 됩니다. 그러면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돼요. 우리는 어디부터 최적화해 나갈 것인가, 그리고 어떤 거는 상대적으로 버릴 것인가를 정해야 되고요. 그 기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비싼 고객이면서 쌩쌩한 고객을 위한 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친구들이잖아요. 우리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뭐 상위 20%가 뭐 전체의 뭐 80%를 가지고 있다,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,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파레토를 넘어선 일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뭐 상위 20%가 매출의 80%를 담당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, 뭐 심지어 상위 5%가 전체 매출의 50%를 담당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. 그러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, 사실 우리가 우리 고객 100%를 다 커버하는 무언가를 하긴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상위 5%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해주기가 쉽죠. 네, 사람 수가 얼마 안 되니까. 하다못해 우리가 정말 초기라면 상위 5%한테는 뭐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뭐 만족하셨나요? 라고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사실은 우리 매출의
대부분을 공급해주는 이 비싸고 건강해서 되게 많이 매출을 만들어주는 이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적화를 하는 것들이 회사가 할 첫 번째입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여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신경 쓰지 못했던 그 다른 군집에 대한 사람들까지도 신경 쓸 힘이 생기는 건 거죠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일은 항상 이 상위를 위해서, 보통 상위 10%까지를 목표로 두는데, 상위 10%를 이제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, 그러면 이제 상위 10%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. 목표는 잡았어요. 그러면 비싸면서 쌩쌩한 이 상위 10%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목표를 잡았는데, 그럼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?